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 저희만 못 먹고 네. 여러분들 다 구독자 드셨겠죠? 40만이 되니까 네, 그냥 배불러요? 식욕이 안 생깁니다. 전 그래도 배고프요. I'm still hungry. 와우. 배고픕니다 요즘. 네. 진짜로 밥도 잘 못 먹고.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 경제 이야기. 예, 요즘 경제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 뭐 일본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환율은 왜 미국은 왜 저 모양인지 등등등. 하와이에 왜 산불 났는지 이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전공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러나 그거 말고 하여튼 네. 요즘 경제와 관련한 에브리띵을 예. 여쭤보도록. 이분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저희가 야, 한동안 이 주제를 안 했는데 요분은 진짜 좋습니다. 다 물어보겠어요. 정말 다 물어볼 예. 수 있는 그래서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홍춘욱 대표님. 예, 모시고 홍 대표님은 3프로 TV가 처음 시작할 때도 경제는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분 섭외 안 한다. 예. 그런 분이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잘 나가시니까 5번 전화하면 한 번씩 출연을 잘 안 해주시는데 나오시죠? 네, 그렇게 딱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긴 진짜 한데 힘들게 모셨네, 힘들게. 예. 네, 홍춘욱 그런데 박사님 뭐 오신 모시고. 김에 저희가 쫙쫙 뽑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잭슨홀 미팅도 곧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이것도 관심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잠시 후에 시간 없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방금 설명드린 바로 그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언더스탠딩에서는 한동안 못 모셨지만 네. 요즘 뭐 유튜브 틀면 맨날 여러분 나오시는.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러 반, 예. 그렇지. 주식 반. 이거 있다가 주가 내리면 달러 오르잖아. 그 달러 팔아서 주식 사고. 그 어려워요. 네. 네. 그 주인공 예. 네, 홍춘욱 박사님.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을 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1번 질문. 미국은 무슨 보약을 먹었길래 경제가 식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저금리에도. 지금 열탕 사우나에 들어가서 지금 27분째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예, 그 안에 이제 냉수 마차를 하나 하고 있나?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 신중원 센터장님 뭐 이야기도 좀 아까 밖에서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 예. 90년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90년대요? 예, 90년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그 미국 경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신경제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산성도 향상이 되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네. 예,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파나소닉이나 CATL까지도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전체 건설 투자 쪽에서 특히 제조 부문의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타난 가장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대도시 집값보다 네. 20대 도시 집값이 아니라 전국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결국 시골 집값이 오른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림 한번 지금 보시면 좋은데요. 이야. 이런 일이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파란 선이 뭐냐면 전미주택 가격 전국이고요. 네. 이 빨간 선이 20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도시. LA, 뉴욕 이런 예. 건데 지금 끝을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됐던 하락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거라는 게 저희도 따라잡혔네요. 생각이었죠. 따라잡혔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국 집값이 20대 도시를 넘어서고 있어요. 저 말은 시골 집이 오른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썬벨트 예. 예, 남부 지역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남부 지역에 최근에 뭐 있습니까? 뭐 가장 지금 핫한 곳은 아틀란타. 아틀란타. 예, 한국 한국 사람 사람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한국 예.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날 거냐 그러면 옛날에는 LA나 뉴욕이었다면 이제는 아틀란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남부 썬벨트로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까지 가는 그 남부 지역으로 지금 일제히 삼성전자도 당장 오스틴 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설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민이죠. 이민자가 계속 예, 들어온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러 늘리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억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 계속 대기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작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그 추계에 따르면 예. 세계적인 경제지죠. 거기서 추계치에 따르면 한 380만 명 정도가 예.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추세적인 이민자들의 유입이 한 380만 명 정도 밑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오버슈팅으로 가는. 인구도 늘고. 인구도 늘고 여기에다가 뭐 글로벌하게 기업들이 IRA라든가 뭐 치포라든가 뭐 생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하고. 투자가 들어오면서 그 또 투자가 들어오는 게 땅값 비싼 데는 안 가고 시골로 가니까. 시골로 가고 또 노조 없는데 이 두 가지잖아요. 에너지를 또 엄청나게 쓰니까 전력. 예. 예, 이런 공장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와 세제 혜택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또는 노조 없는 곳. 그러니까 썬벨트로 네. 가는 거고. 그래서 동쪽 끝은 아틀란타, 서쪽은 아까 이야기했던 텍사스, 오스틴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가 예. 지금 가장 좋고 또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나 중간 선거 때를 보시면 텍사스랑 지금 조지아가 넘어갈 뻔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에 외국인 공단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지형들이 철저하게 공화당 빨간색이었던 게 예. 군데군데 지역별로 파란색으로 바뀌고 심지어 하원 떠나서 상원의원 선거도 한 번씩 흔들릴 뻔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가장 집값이 비싸고 좋았던 양 해안가에서 예.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집값도 샌프란시스코 집값이나 뉴욕 집값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반등이 안 강한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물류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적으로 살지 않던 곳에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종의 이렇게 제조업을 다시 미국이 해야 되겠다는 그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딜레이된 게 예. 바이든에게 터진 거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 IRA나 이런 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특히 내년 선거니까 대선이 예. 내년에 이제 1년 남았죠. 대선 앞두고서 지금 자기 치적 강화를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민 스토리가 더 맞죠. 예. 지난 2년 3년간에 걸쳐서 사실 제로 코로나 또는 제로 코로나에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동하기 어려웠고 또 예. 약속을 했더라도 미뤄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속속 착공에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실제로 건설 부문이랑 제조업 부문의 임금도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2000년대나 이전에는 정보통신만 잘 가고 다른 부분들이 안 좋았다면 예.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정보통신 부문 임금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예. 건설 제조 쪽 임금이 오르는. 전통적인 예,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있던 또는 보스턴에 있던 어떤 테크 기업들에서 잘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아니, 거기서 많이 뭐 이번에 당장 위워크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해고된 사람들이 남부로 이동을 하는. 그렇다면서요. IT 기업에서 잘린 그 개발자들이 무슨 농기계 회사로 취업하고 IT는 다 필요하니까. 너가 필요하니까. 뭐 그렇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집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금리가 높긴 하지만 대신 그간에 있었던 신축 주택 착공이 적었잖아요. 예.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정도 전후까지 해서 대략 저희들이 계산해봐도 약 500만 호에서 400만 호 정도가 그러니까 과거 예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착동됐고 그리고 그 과거에 착공됐던 지난 10년의 집들 대부분이 콘도예요. 예. 그게 지금 요새 이제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연기금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예. 부동산 펀드를 되게 만들어서 그 펀드들이 전부 임대 놓기 좋은 콘도를 지었어요. 대도시의 콘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준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단독주택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단독주택 아이고. 건설량은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짓거든요. 미국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를 2를 짓는데 반반 지은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러고 그럼 보니 단독주택을 더 줘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단독주택이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니까 이제 신축이 다 전부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줄 서서 사고 있는 거죠.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고 맞습니다. 부르던.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박사님께 지금은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코로나 때 좀 이렇게 잠잠했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매우 좋은 상황이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 말. 전역이 공사판. 예, 미국 전역 공사판.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좀 좋다가 또 좀 요거 지나면 또 다시 나빠질 수도 있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IT와 전통 제조업이 지금 IT가 약간 부진한데 전통 제조업이 막 살아났는데 이게 또 받쳐주다 보면 또 IT가 또 살아나고 뭐 그냥 앞으로 계속 좋다인 건지. 예, 후자로 보입니다. 아, 후자로 보인다고요? 예, 미국이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를 보면 예. 그 트럼프를 이제 밀고 있는 싱크탱크 인터뷰를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 노 이민, 이민은 없다 우리는. 예. 그리고 두 번째, 노 ESG. 이제 환경, 뭐 친환경, 그거 없어, 녹색 성장 이제. 이런 것 따위는 경제 성장의 해다, 예. 해롭다. 우리는 기후 변화 이런 거 안 믿어.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노 중국. 음. 중국은 우리하고 관계 없는 나라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조가. 예. 그래서 앞에 둘은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던 그대로인 거고요. 네. 이제 장벽 더 만들 거고 지금 바이든 때 한 300만 명이 밀린 300만 명이 지금 들어오면서 좋은 네. 거를 막겠지만 대신 중국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쪽 좋잖아요. 예. 거기다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펼치면서 음. 쉐일 오일이나 석탄 개발을 주도할 텐데 아. 이게 전통 산업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이야기지만 뭐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바이든이 연임해도 이 정책은 계속 가는 거고 미국으로의 회귀 리쇼어링은 계속되거나 아니면 프렌드 쇼어링은 가는 거에 트럼프는 더 세게 할 거. 적어도 노 중국. 예. 중국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또 위에나 평가 절하 중이니까 더 세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 잡았죠. 그리고 이번에 TSMC가 올해 내년에 원래 자기들 파운드리 공장 가동하려고 그랬는데 내후년으로 미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노동력 부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미국에서? 예, 미국 내에서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게 인텔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뭐 지금 부지부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 관련돼 있는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을 지금 계속 바이든은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 트럼프가 되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인건비가 오르겠죠. 그러네. 그렇겠네요. 뭘 해도 좋네.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좋아. 뭐 외부 충격 같은 게 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지만 예. 뭐 유가가 다시 100불 넘는다든가 아니면 또 수입 팔겠죠 또 뭐 유가 오르면. 슈퍼 엘니뇨가 와가지고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전염병이 퍼진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외부 충격을 제외하고 보면 아무리 봐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거기다가 아무튼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대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제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예. 한 2, 3%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한 2%에 명목 성장률 한 인플레 2% 나오면 예. 4%. 시장 금리 4%.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고 금리가 예. 3%대 내내 있던 게 4%. 지금 4% 초반까지 올라간 게 야 이거 계속 2% 성장할 것 같다. 둘둘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이거 채권 금리가 꼭 그렇게 많이 빠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매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한국 국채가 차라리 낫지. 미국 국채는 지금 사는 거 좀 겁나는 그런 시기니까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채권 시장의 금리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요거는 미루고 싶겠죠. 미루고 싶. 예, 왜냐하면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예. 우리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게 예. 위험 프리미엄이 뭐냐면요. 예. 주식의 기대 수익률 빼기 채권 금리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퍼의 역수. 그러니까 예. PR이 10배면 10%인 거죠. 기대 수익이. 예. 그거 빼기 국고 금리.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한 8% 갈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역사상 최고 레벨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하면 1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2000년 90년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성장의 저물가 또는 중물가가 되면 자산 시장이 버블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죠. 안 예. 그래도 지금 부동산은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지금 다 왔잖아요. 예. 아니 전국 부동산. 예. 20대 도시 부동산 아직 멀었지만. 어. 자 여기에
주식도 지금 S&P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이지만 나스닥은 정고점 근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자 완전 고용에 가깝고 물가도 잡았어요. 그러면 예.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만일의 요인 뭐예요? 버블이죠. 예. 특히 지금 피해가 되는 게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제일 낮단 말이에요. 자 이거 용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준 내에 없을까? 좀 꽤 많지 않겠나. 예. 즉 우리의 이제 세 번째 목표로 가동하자. 완전 고용의 물가 안정을 시킨 다음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자산 시장의 버블을 일소하면 된다. 예. 그게 1996년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거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랑 지금 너무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 여기 자산 보시면 가격이 높다 저게. 예, 이거 그때 마이너스 가거든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동안 한동안 연준은 그 자산 가격의 거품 얘기, 자산 가격의 문제는 잘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그건 더 급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 인플레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인플레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연말에 한 2%대 될 것 같잖아요. 예. 지금 뭐 잠깐 이번 달 오른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엘니뇨 있는 해에 겨울에 추운 적이 없잖아요. 예. 곡물 가격은 오를지 모르지만 난방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예. 1년에 기름이 7, 8월에 한 번 오르고 11월에 한 번 오르는데 이번 11월이 작년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따뜻한 겨울. 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와서 따뜻한 겨울이 온다. 북반구가 비 많이 오는 따뜻한 겨울이 되면 지금 전부 다 비축은 다 해놨는데 예. 기름값이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달러가 강세인데 뭐하러 달러 자산을 사지 뭐하러 비달러 자산 중에서도 계속 캐리하는 동안 비용이 드는 원유를 그렇게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연말쯤에는 저는 2%도 한번 깨줄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 자 금리 인하해 줄게라고 보려니 금리 인하하면 나스닥 오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걱정돼 죽겠는데 안 그래도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스근스근 뭘 해도 올라가는데.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고금리를 좀 유지하면서 96년 그린스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는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 내년에는 또 우리는 금리 인하를 못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요인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금리도 계속 견딜만 하다고 보는 건가요? 모기지 금리 7.5인데도 집값 오르는 걸 보면 예, 아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30년짜리가 7.5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표님. 미국에 좀 전해주세요. 네. 그게 사람들이 막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시골에 가서 공장 지으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집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취업 안 할 수 없고 하숙할 수도 없으니 집은 무조건 지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냥 거주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고 그 월세도 오르고. 월세도 당연히 오르고 그 죽을 맛인 거지. 그게 돈 많은데 뭐 집 좀 살까 뭐 8% 금리 까질 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주식이 또 좋으니까 미국 전체 자산 그 넷워스라고 하는데요. 예. 가계 전체 자산의 한 60%에서 50%가 주식 관련 자산인데 예. 그거 많이 오르면 현금 일시불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지금 생기니까. 사상 최고치니까. 아니 나스닥 기준. 나스닥이 미치겠다 이거. 그렇다면 제가 파월이면 음. 금리 인하는 생각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일단 이번에 잭슨홀에 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만약에 파월이 예를 들어 거품 아니면 뭐 자산 너무 비싸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이레셔널 버블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센 표현까지는 안 쓰겠죠. 왜냐하면 그린스펀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레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스펀처럼 그렇게 단호한 어조는 못 쓰겠지만 이 양반 또 말하는 게 끌잖아요. 그래서 네.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몇 가지 단어들을 던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즉 코로나 이전에는 저성장에 저금리에 뭐 돈이 없어요. 뭐 여유 자금도 며칠 없어요. 미국인들은 뭐 계층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그래서 저금리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지나온 건 코로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 뿌렸던 돈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까? 그렇죠. GDP의 20%를 두 번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뿌린 돈이 그 돈이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면서 계속 1차 주머니에 남아 있다. 감세가 4조 달러, 2차 감세가 5조 달러 정도.
9조 달러. 근데 그때 미국 GDP가 22조 달러. 20 그때 이제 줄었으니까 20조 달러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GDP의 20%를 2년 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어요. 그 때문에 작년 인플레가 물론 전쟁 때문에 났지만 예. 작년 인플레가 났던 이유도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푸른 거에다가 양적 완화한 거가 풀렸고 그리고 그 돈이 가게가 쓴다고 썼지만 아직도 그 갭을 조사해 보면 아직도 돌고 돈다. 예, 이거죠. 계속 돌고 있다 있거든요. 이거죠. 경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돌면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2020년, 21년에 너무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를 많이 사서 지금 아직 교체 주기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죠. 예. 미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다 좋다 그러지만 어디가 좋으냐면 여행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좋은 거지 마트에서 내구재를 사지는 않는 거죠. 이미 살 건 다 샀다 그건. 그거가 이제 요새 폰 잘 나오니까 3년 쓰잖아요. 네. 그럼 2021년에 샀다 그러면 내년인 거고 2020년 샀어도 올해나 바꿀까 말까 하는데 우리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이번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노트 5나 뭐 정말 그렇게 이건 질러야 돼가 나왔나? 끝내주는 거냐?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래도 나름 상당히 혁신적인 매력 있는 카메라의 아주 또 기능을 향상시킨 접는 이런 게 나왔다면 지금 없잖아요. 게다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고는 있는데 그 이제 재정이라는 것도 재정이지만 IRA를 비롯한 여러 가지 브레이크들을 자꾸 걸고 있는 중인데다가 예. 무엇보다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단독주택을 많이 지으면 가레지가 있으니까 저 창고에 충전기를 넣으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10몇 년 동안 아파트만 지었다고. 근데 미국 아파트가 그런 전기차 충전기가 잘 갖춰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잖아요. 예. 우리도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충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성장 산업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라 차원에서 그 엄청나게 그 이제 그리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송배전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누가 할 수 있나? 점진적인 거 아니냐? 예. 우리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뭔가 화끈한 불을 지를 만한 뭐 그런 건 없으면 결국 서비스 쪽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수출할 게 없죠. 아, 그래서 서비스 쪽이 우리가 수출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20% 그러고 있는 거죠. 중국도 20%, 대만도 마이너스 20%. 언제까지 그럴까요? 중국, 대만, 코리아. 그게 교체 수요가 살아오는 건 내년이니까 올해 바닥 치겠죠. 인데 이제 그 회복에 불을 당기는 건 항상 신제품이거나 뭔가 외부 충격이거나 유행인데 그건 아직 안 보이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그래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경제 좋아요. 좋다고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다는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계속 높으면 그때 힘들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높은데 계속 경제가 좋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게 그러면 90년대죠. 금리가 계속 높으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음.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선순환이 작은 선순환이 하나 있거든요. 예.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건 큰 선순환. 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이야기하신 거지만 예. 작은 선순환이 뭐냐면 미국 금리가 높아요. 예. 그죠?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되죠? 강세죠. 강세죠. 그러면 예.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싸져요. 떨어지죠. 그럼 예.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떨어지겠지. 아니죠. 떨어지죠. 내려가죠.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예. 네. 이게 90년대 순환의 특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못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하던 30년 전에는 이게 일반론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달러는 강세이고 미국의 물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경기가 좋아도 안 오른다. 어.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다. 예. 자, 비슷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네. 트럼프만 당선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 이 스토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돌뿌리가 항상 오겠죠. 그러나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파월이 그리는 그림은 달러 강세 용인하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오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 봐 우리가 뭐 수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망을 해본다면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지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현재는 조성돼 있다면 그럼 채권도 발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전 세계 자금들이 다 달러로 몰려드니까 달러가 강세인 건데 그렇죠. 그 몰려든 자금이 주식만 사겠어요.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겠죠. 예. 예. 그럼 금리도 높은데 달러 금리가 높은데 그럼 고금리에 적응하는 미국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금리가 저는 여기서 5% 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5% 가면 저는
돈을 빌려서라도 미국 국채 사고 싶거든요. 예. 앞으로 내릴 거니까 꼭지니까. 아니 그런 거 있지만 5% 이자면 캐리해도 이렇게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매년 5% 이자를 받는데 네. YTM이 5%인데, 그러니까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그 채권 가격에 내재돼 있는 만기 금리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5%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달러 이자로 5%라면 예. 저는 그 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는 미국 ETF 뭐 30년 액티브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미국 가서 TLT 사는 게 나을 수 있죠. 국채 사면 된다. 그리고 아니면 MBB 저기 미국 모기지 채권이 7.5니까 그런 거 사서 아니 디폴트 나더라도 지금 미국 부동산 좋으니까. 아니면 HYG 미국 하이힐드 펀드들 지금 채권 그 금리 보니까 4.7, 4.8인데 예. 매력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이 픽스드 인컴 시장 채권 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여지들이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오르면. 제 생각에는 채권 금리가 그리 많이 오르지는 그렇게 않겠네요. 그럼. 오르는 건 무서운데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 금리 오를 때 항상 좋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야, 근데 달러는 많이 강세되겠네요. 이제 중국 얘기 달렸죠. 그게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항상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파트너들이 예.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렸는데 지금 요새 EM 시장 안 좋은 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국만 보면 안 되죠, 그거. 허허. 중국이 아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예,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 주식은 사면 안 되죠. 그 90년대 한국이잖아요. 예. 90년대 한국이 어땠어요? 10년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렇죠. 90년 1월 초에 900포인트, 예. 2000년 1월 초에 1066포인트. 10년 동안 네. 100포인트 올랐어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 제발 달러 좀 사라고. 아까 우리 저 2%가 저 오기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장이 앞으로 계속 강할지 한국 장이 계속 강할지를 결정하는 건 달러거든요. 예. 그건 달러가 약세일 때 한국이 좋고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이 좋아요. 예. 근데 그게 앞으로 1년 정도는 약세로 달러가 아주 크게 강하게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그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적어도 반반 정도는 해야지 어느 한 시장 뭐 이게 최고야 그러는 건 위험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이 버블이라 버블 레벨이잖아요. 그러니 예.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데 그게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다우나 뭐 이런 전통 산업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즉 꼭 가치주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렵지만 예.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치주 성장주 구분은 이제 거의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상대적으로 전통 산업 주식들이 미국에서는 반등이 나오면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는 그런 정도를 보는 거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뭐 최고다. 다시 3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비관적인 느낌? 아니 그게 뭐가 비관적이에요? 미국을 하면 되니까 달러를 사면 됩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 예. 투자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굳이 제가 진짜 친숙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빨리 벗어 던져야 부자가 되죠. 어. 한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려 3가지나 되는데 예. 첫 번째 문제는 아니 당연히 약세 통화장. 예. 그러니까 경제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나라 환율부터 뜬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도 환율이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가. 환율 뜨는 나라에서 왜 투자해요? 예. 나가죠. 두 번째 수출 비중이 경제에서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수 시장 줄어들 거고 인구 감소할 건데 네. 내수 시장은 이제 가는 거고 그 내수 시장에 있는 주식 중에서 되는 거는 전부 수출로 해외 시장 타개하는 주식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내수주 중에 가치주라고 우리 사서 재미를 본 적이 잘 없잖아요. 당장 예. 뭐 우리 라면 회사들 기억 안 나요?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라면 회사 산 사람들 정부가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 내수 시장이 한정된 파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이 앞으로도 엄청 클 거고 세 번째가 예. 세 번째. 세계 최악의 주주 경시 경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대주주가 맨날 네. 슈킹 해먹고 예. 정부도 총수편이잖아요. 적대적 M&A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정부가 재벌 편 안 든 적 있어요?
그렇긴 하죠. 미도파부터 어떤 정부, 어떤 정부든 막론하고 파란 정부, 빨간 정부. 아무 상관없죠. 둘 다 똑같은데 적어도 주식시장에 관련. 예. 안 그렇습니까? 한진칼부터 예. 이전에 삼성물산 모직 합병에 예. 미도파 합병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난 우리나라 26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주주 권리 박탈의 역사라고요. 예. 그런 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이더 딥.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때 사는 거지. 예. 평상시에는 그냥 아유 뭐 중립이지. 그게 이런 시장에 왜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네.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나도 완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한국 시장에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예. 내가 회사를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기에 달려 있어.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게 모두 우리나라 주식만 들고 있어. 이러면 위험이 해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자산은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아니, 나는 사업을 하니까 프리즘 자산운용 투자자문 대표로 나는 올인하고 있지만 예. 제 자산은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달러라든가 엔이라든가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원으로 인컴이 오니까 소득이 예. 오니까 예. 대신 자산 운용은 해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달러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할하자고요. 뭐 그렇게 타이밍을 재서 우리가 언제 바닥이랑 고점 맞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환에서는 레벨이 높네 낮네 그러냐고요. 그냥 예. 저축합시다. 예. 달러로 예금하시면 되잖아요. SOFR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요. 달러 선물 ETF나 SOFR ETF를 사시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좀 왜 아무 말? 나 깊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보기엔 잘못했구만 본인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뭐 것 틀린 같습니다.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잘못했다고 하나도 하세요. 없네. 어떻게 뭐 네. 좀 방어를 해보려고 그래도 틀린 말이 없어서. 그 부동산을 사더라도 한국 부동산을 샀으면 예. 한국 부동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운용 자산은 금융 자산은. 그렇죠. 그럼 뭐 한국 주식이랑 한국 부동산이랑 가장 반대로 하는 자산이 뭘까요? 네. 미국 주식이거든요. 예. 아 한국 부동산이랑 반대로. 예, 가는 게? 그러니까 원화 기준, 부동산이랑 반대로 가요. 예,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이 30% 빠졌잖아요. 예. 네. 자, 그때 환율이 30% 올랐죠. 아.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었죠. 근데 예. 부동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다른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채권이랑 너무 밀접하니까 음. 금리 떨어질 때 채권 부동산 오르니까 같이 예. 움직이니까 예. 요 반대편에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시장이 97년 한번 붕괴됐고 2013년 붕괴됐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붕괴됐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예. 지난 30년에 걸쳐서 세 번 붕괴됐는데 그때마다 환율 오르고 미국장 나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부동산하고 미국 주식 반대로 간다. 한국 그렇죠. 부동산과.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예. 부동산을 사면 리스크를 해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해치하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난 생각 없고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리스크가 커 그러면 미국 부동산 사고 한국 주식을 사는 식으로 역시 또 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미국 주식이 내리면 한국 부동산이 오릅니까 그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주식이 내린다라는 건 절대 가격이 내린다도 있지만 환율이 안정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환율이 안정될 때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내리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죠. 외국인이 부동산 사겠죠. 예. 그럼 보통 금리 부동산이 좋아지니까 그런 그렇죠. 아니 환경에서는 그때는 나쁘진 않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 확률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세율을 10%까지 올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이라는 걸 빼고 예. 경향이 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한국 자산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미국 주식이 좋다라는 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뭔가 하는 때랑 비슷하잖아요. 예. 버블을 뭐 억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율 오른다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는 건 한국 부동산 입장에서도 상반기에 있었던 강한 반등이 이제 휴지기로 가거나 조정기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는 반등이 곧 멈출 거라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갑자기 부동산 사면 뭐 주고 연말에 그러면. 정산 해줄게. 예를 들어서 또 월세 살던 사람들이 뭐 하면 해줄게. 이러면 달라지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랑 국회가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 세제 이런 거 못 건드리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세타리스 파리보스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 미국 금리 오르고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만 독주할 수 있는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 단지들 예. KB 리딩 단지 50 있잖아요. 그 예. 단지 인덱스를 보면 50개 다 열어보면 전국점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한 10%까지 붙었어요. 대부분. 예. 요즘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역사적 고점 넘는다고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2021년보다 지금이 좋아요? 개판인데?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장률도 박살났고 환율도 엄청 높고 외국인 나가는 중이고 금리 이렇게 높은데 2021년 가격을 지금 회복한다? 이것도 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온건한 전망이죠. 아니 조정이다. 거래 휴지 국면이고 역전세 난 정도는 그렇게 걱정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아간다라고 말하려니 경기 너무 나쁘고 금리 너무 높다. 이런 정도인 거죠. 한국은 언제쯤 그럼 어떤 이유로 좋아지게 될까요? 뭐 우리 다 아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뭐 굳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 이건 뭐 네. 순수하게 제 아니 의견인데 물론. 네.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되게 나빠지거나 그 작년에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올해 반등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성은 결국 수출인데 수출은 아시아 어느 나라를 봐도 안 좋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 경기는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라면 그쪽 돌던 게 한 순환 다 이제 한 맺혔던 여행들 갔다 오고 이러고 난 다음 차도 바꾸는 시기가 뭐 빠르면 내년 봄에 오지 않겠나 정도인 거지. 왜냐면 집을 샀으니까. 미국에서. 예, 아니 선진국도 미국 저 유럽도 그래. 유럽도 되게 지금 경기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다가 싸져서. 하향 안정됐잖아요. 하향 안정된 다음에 또 나 유럽 사람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에어비앤비 열심히 열어보거든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방학 때 애들 방학 때 역시 또 유럽 에어비앤비 뒤져보는데 올해 저는 갔다 왔잖아요. 올해 봄에 예. 갔다 왔는데 그때 비해서 거의 30%씩 20%씩 다 올랐어요. 올랐다고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예약도 안 되고요. 이미 이제 오버슈팅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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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슈팅. 그러니까 한 맺힌 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요즘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 뒤에 뭐 또 차도 바꾸고 하는 시기가 오겠죠. 예. 그때부터 또 내구재 산다. 내구재를 2020년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어도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그럼 바닥이죠.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YOY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바닥 나오고 예. 내년에는 플러스 난다. 그럼 플러스 나면 주식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멘텀. 어디가 그렇게 땡길 거냐? 어느 산업이 그렇게 이익을 강하게 땡길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새 산업 말고 또 있나 고민하는 거죠. 조선, 자동차, 예.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가 그나마 우리나라 수출이 버티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요새는 모양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만 보면. 예. 아니, 그렇긴 하지만 좀 아무튼 이쪽이 내년에도 그렇게 뭐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면 나쁘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유지했을 때는 강달러가 유지되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자산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연준이 마음을 바꿔서 금리를 내렸어요. 그랬을 때는 아시아 시장이 좋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예, 좋아 보이죠. 특히 왜냐하면 네. 아시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통화가 모두 굉장히 약세 통화고 예. 적정 레벨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일본 정도는 적정 가치보다 한 30% 저평가돼 있거든요. 엔화가 너무 약세다. 예, 그러니까 100엔 정도가 적정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150이잖아요. 예. 이만큼 약세예요, 다들 아시아 통화가. 지금 예, 그러면 미국 쪽에 좀 뉴스만 진정되면 돈은 돌아올 가능성은 이 모멘텀 충분하죠. 근데 네. 이제 다만 순서는 일단 일본부터 돌아올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죠. 네. 일본 그럼 일본 엔화가 다시 좀 올라가는 강세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자산도 건드리는 게 순서다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면 예.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시가총액 2%짜리의 나라에 불과하고 예. 전 세계 시가총액 그래도 10%대 되는 건 아시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본, 중국밖에 중국, 없죠. 일본. 예. 중국은 세계 2위고. 예. 그래서 그 일본 시장에 외국인 들어오고 N이 강세로 가면 우리도 좋겠죠. 근데 이제 일본 시장 그동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N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N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자 입장을 봐야죠. 엔화 가치가 자꾸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달러로 니케이 지수를 보면 아직도 2만 엔이에요. 아. 왜냐면 환율이 그렇지. 얼마 전에 그렇지. 80엔이 지금 150엔이에요. 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 2분기 그 일본 대장성이 아니라 이제 금융성이죠. 예. 그 이제 거기서 발표된 법인 기업 실적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이런 거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이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PR이 낮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통화도 약하고 정책도 우호적인 일본을 N을 사야 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달러나 N을 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여기가 계속 좋아 보이니까 굳이 한국 주식 지금 바닥에서 30% 20% 올라 있는 한국 주식을 굳이 그렇게 사야 되는가? 제가 한국 주식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주식. 아. 다른 나라 통화도 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뭐좀 귀찮아.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약간 번거롭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최근에 담배를 끊는 바람에 요즘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좀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뭐 외화 계좌 짜증내요, 이런 그래서. 거는 외화증권 계좌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예. 그리고 요새 증권사들이 또 굉장히 캠페인 환전 캠페인을 많이 하니까요. 한번 그 못 이기는 척, 예. 뭐 쿠폰도 좀 받고 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엔화도 오르고 미국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아시아로 오면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다 이제 프렌드 쇼어링 효과도 한국만 해도 당장 큐슈에 가고 있고 TSMC도 큐슈 가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해보고 또 더 나가서 전부 미국 그 전 세계에 있는 전자산업이나 이런 산업의 중간 부품 공급 기지로 중국만 보고 있었잖아요. 예. 하면 그걸 대체할 만한 제조공업 강대국 그러면서 인건비도 싼 나라를 찾으면 일본이잖아요. 30년 동안 임금이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인건비가 싸요. 싸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싸잖아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물론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예.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지역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음. 동경 요코하마가 세계 넘버원 클러스터잖아요. 예. 그 연구 개발 단지를 뜻하는 거죠. 한국 수원 서울 수원은 세계 4등. 그러니까 이 두 클러스터 간에 이동이 쉽잖아요. 더군다나. 예. 이거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중국 그렇게 힘들게 가서 30년 동안 잘 해왔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건 느끼면 그 뭐 어떻게든 엑시시 안 되니까 남아 있는 거지. 돈을 들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야반도 좀 알고는 안 되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거지. 누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가 한때 보면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쳤죠. 예. 예. 근데 지금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예전보다 훨씬 공고해진 느낌이고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이 견제해야 되니까 이런 추세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그 공고한 제조업 관계 예, 또 예. 안보 관계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 이렇게 보세요? 더 강해지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기분이 좋겠죠. 자기들이 이제 아주 비싼 값에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팔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대체제가 나오고 또 일본도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예. 이 이제 중국은 그렇죠. 이제 안녕이에요. 일본은 2011년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에 발을 우리보다 먼저 빼기 시작했잖아요. 예. 물론 자동차는 잘 팔고 있지만 합작 기업이니까 근데 팔고 있고 이렇게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을 제일 먼저 한 게 일본이잖아요. 예. 또 그 리쇼어링의 낮은 인건비의 엔화 약세에 아직 그래도 노령화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기술자가 접합돼 있으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TSMC 텍사스 공장이 가동 1년 연기되는 예. 인력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TSMC라면 그 부족한 물량은 일본에서 뽑는 게 맞지 않냐. 좀 반성 좀 하시고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뭐 예.
별로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뭐 네. 왜 제가 기분 안 좋아요? 1분만 전반적으로 지금 혼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만 우리 1분만 쉬었다가 저도 좀 생각 좀 하고 어떻게 좀 뭘 대응을 잘못했어 왜? 제가 뭘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다시 홍순욱 박사님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